네, 최근 들어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2회까지 유찰되는 아파트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강남권에서도 그런 물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감정가가 1년 전 또는 1년 반 전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을 해서 감정가가 지금 시세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유찰되고 두 번씩 유찰되는 이런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2회 유찰돼서 최저가 26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유찰돼 있죠? 자, 이 물건에는 근데 권리분석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대항력인 임차인이 보증금의 중간을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저하고 경매 공부하셨거나 또는 경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잘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사건 번호 중앙 2022 타경 108139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동호수는 개인정보 때문에 비공개했고요. 14층이라서 층은 좋습니다. 33평형이고요. 감정가 42억에서 2회 유찰돼서 최저가 26억 8,800입니다. 입찰은 12월 12일 화요일이 되고요. 자, 보시면은 물건 위치는 여기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한강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반포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전철역,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교통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104동의 경우에는 한강 조망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103동이나 근데 여기 그 경매로 나온 거는 한강 조망이 좀 어려울 만한 그런 동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신반포 중학교, 개성초등학교, 그리고 반포초등학교와 반포중학교를 가깝게 하고 있어서 뭐 학군, 교통 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자, 시세 일단 먼저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정보는 한 35억 정도인데 실거래가 보시면은 쭉 가격이 2022년도 4월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고 44억까지 거래가 됐다가 올해 4월 달에 3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권리관계 보시면 보고 계시는 서류는 물건 명세서인데 최선순위 설정이라 그래서 2021년도 2월 10일 근저당국에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이 씨와 요 박 씨는 공동 임차인입니다. 부부로 추정이 되고요. 보시면 권리신고한 내용이 있는데 보증금 12억 5천만 원이고요. 또 13억 1250만 원 두 번 기재했죠. 이거는 보통 중간에 증액한 경우예요. 일단은 전입신고 날짜가 2017년도 3월 15일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전입이 빠릅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고요. 요 10억 5천에 대한 확정일자겠죠. 요거는 2017년도 3월 15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받은 확정일자가 2022년도 9월 2일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배당료를 2022년도 9월 2일 날 했죠? 자, 2022년도 9월 1일 배당 요구하면서 그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 보시면은 임대차 보증금 증액이 있대요. 확정일자 기준 2020년 9월 2일 날 6,250만 원 증액을 한 건데 이게 6,250만 원을 2022년도 9월 2일 날 증액했다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9월 2일 확정일자 받았다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증액한 보증금 6,250만 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예요. 요 최초 보증금 12억 5천만 원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최초의 계약 체결한 거니까요. 근저당보다 먼저. 근데 문제는 증액한 6,250만 원을 이 말소 기존등기가 되는 근저당보다 먼저 증액 계약을 했느냐, 증액 계약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냐 이런 문제예요. 확정 일자는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우선 변제권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6,250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는 바로 증액에 관한 계약을 언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물건명세서만 갖고는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죠. 자,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을 보시면 2021년도 2월 10일 날 KB캐피탈에서 13억이 설정돼 있고요. 2022년도 1월 24일 날 12억 원의 하나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2022년 9월 2일 요때 6,250만 원 요거에 대한 확정일자를 이렇게 뒤늦게 받았거든요. 요 근저당 뒤에 배당이 요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선순위 일단 임차인의 보증금 역시 12억 12억 가량이 선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12억이 먼저 배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 KB캐피탈 13억 그 다음에 하나은행 12억 그러면 요렇게 더하게 되면 25억에 37억인데 뭐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호가가 35억이라서 여기서 배당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배당이 안 된단 말이죠. 6,250만 원. 그럼 6,250만 원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는 요 증액에 관한 계약을 요때 했느냐 아니면 증액에 관한 계약을 이때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 KB캐피탈 그당 앞서 계약한 것과 뒤에 계약한 것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어 관한 법원 판례가 있어요. 90다카 11377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돼 있죠. 판결 요지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 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 사이에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대한 증액 전 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최초 12억 5천만 원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증액한 6,250만 원 요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요거 근저당 설정 등기 전에 증액했으면 대항력이 있고요. 근저당 설정 후에 증액했으면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명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증액을 2020년도 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배당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인수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사이트들을 봐요. 유료 사이트들, 뭐 지지옥션, 태행경매, 탱크옥션 등 이런 다양한 유료 사이트들을 보는데 이 유료 사이트들 중 한 사이트에 채권자를 통한 제보 사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채권자의 제보에 따른 내용은 뭐냐?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의 증액에 관한 계약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해당 물건에 대한 증액에 관한 계약서인데 보시면 최초 12억 5천만 원에 대한 계약이었고 6,250만 원을 증액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보시면 본 계약은 재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은 13억 1250만 원으로 기존 보증금 12억 5천에서 6,250만 원 인상함 이런 계약으로 하고요. 확정일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한 시점은 바로 여기 있죠. 이 날짜. 이 날짜가 중요해요. 2021년도 3월 6일. 이때 증액에 관한 계약을 했단 말이죠. 2021년도 3월 6일 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최선순위 설정이 되는 요 근저당보다 어때요? 늦죠? 예, 근저당 설정 이후에 증액 계약을 한 거예요. 안타깝죠? 이분 임차인이. 요 근저당 설정보다 전에 증액에 관한 계약을 했으면 낙찰자가 이거를 인수하는 건데 근저당 설정 이후에 증액에 관한 계약을 함으로써 이 임차인의 증액에 관한 계약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정일자를 요때 바로 받아놨으면 그래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예,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이분이 증액에 관한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은 거예요.
계약은 2021년도 3월 달에 하고서 확정일자를 경매에 들어오고 나서 배당 요구할 때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한 거예요. 이분이 증액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약했을 때. 어쨌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증액에 관한 보증금 6,250만 원을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네. 이 증액에 관한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네. 채권자의 제보에 의한 요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2021년도 3월 6일 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임차인이라면 최초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사실은 안 받아도 돼요. 왜냐?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배당 요구를 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던가, 배당 요구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받아내던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확정일자 받아두는 게 좋죠. 그런데 그전 설정 이후에 증액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돼요. 이게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니까 배당도 못 받고 낙찰자에게 대항력으로 주장도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6,250만 원이 총 보증금 13억 중에 뭐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은 돈이 아니죠. 6,250만 원이란 돈. 이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보면은 이 계약서를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서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이 당사자끼리 그냥 만나서 계약서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당에 설정된 사실을 확인 못하고 증액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그 저당 설정 후에 증액을 했다 하더라도 빨리 확정일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 받지 못한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권리 분석을 좀 소개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매에 대해서는요, 이런 기본 권리 분석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한, 디테일한 이런 실전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12월 16일 날 딱 2주만 투자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윈터스쿨을 개강하게 될 거고요. 이 윈터스쿨에 이어서 바로 1월 달에 저희가 경매 실전 투자 과정도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실전 투자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 위주의 권리 분석 공부를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강의실 수업 2회, 그리고 임장 수업 2회. 임장 수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실제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도 돌아보고 시세도 알아보고 하는 그런 임장 수업을 2번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실 수업 두 번은 광화문에 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수업 진행할 거고요. 임장 2번은 한 번은 토요일 오전, 한 번은 수요일 평일 오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라서 윈터스쿨과 요 실전 투자 과정 함께 수업 참여하시면 기초과정 마스터와 함께 실전 과정까지 공부하셔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경매 투자자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강 신청은 아래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초과정 윈터스쿨 하고요. 또 실전 투자과정까지 함께 수강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조선닷컴 교육센터 수강 신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